연애 1년,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는 상태예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남편 성격이 착하다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1년 차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한 직장에 오래 다녀서 그런지 좀 지치기도 했고 2, 3년 정도는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결혼 당시 남편은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차 사고 투자를 하다 까먹어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이건 결혼 후 1년 동안 남편이 다 갚긴 했었죠. 결혼 후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을 때 월급을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제안을 했었지만 남편이 거부를 하더군요. 숨막히게 용돈 받으며 살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생활비 저축은 따로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마음에 좀 안 들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고집하기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이번 달에 퇴사를 하기로 한 상태이고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자잘하게 여기저기 아픈 데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평소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고 짜증을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엄청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요. 결혼 전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 정말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살같이 보이는데 조금만 아파도 너무 아프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엄살이 심하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아픔의 원인을 자신의 몸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허리가 좀 아프다 치면 그때부터 소파, 침대, 방석, 슬리퍼 등 물건이 잘못됐다 하며 다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싼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소파, 침대 같은 걸 어떻게 맨날 바꾸나요? 어디가 아플 때마다 무조건 바꾸려고 드니 나중에는 정말 미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문제로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루 걸러 하루꼴로 싸운 것 같습니다. 머리에 비듬이 생기면 샴푸, 바디 클렌저부터 시작해서 세탁, 세제, 베개 커버, 먹는 물까지 원인이라며 다 바꾸려고 듭니다. 거기다 같이 살면서 아픈 곳도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듬, 결막염, 편도염, 갑상선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항문 질환 등이 있었고 정형 외과적으로도 손목, 허리, 발, 무릎 등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많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 정말 많네요. 아무튼 집에 있는 가구나 각종 물건들, 식품, 세제까지 남편 마음에 드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계속 제가 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참다 빡쳐서 그럼 당신이 골라 하고 말했는데 어이가 없는 건 본인이 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쓰는 슬리퍼는 최소 10개 정도는 바꾼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차도 7번을 바꿨다 하더군요. 의자가 딱딱하다. 핸들에 진동이 있다. 핸들이 무겁다. 탄 냄새가 난다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의 싸움은 항상 남편의 건강 관련 문제들로 시작됩니다. 아프다고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기분이 다운되면서 말을 안 합니다. 불어터진 오뎅처럼 나 화났어 하고 온 얼굴에 써놓고 앉아있어요. 아프다 하니 처음에는 챙겨주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하는데 남편의 저런 행동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결국 싸움이 되어버리죠. 물건 바꾼다고 하면서도 자주 싸웠고요. 남편이 싸우면 항상 하는 말이 넌 내가 아픈 걸 이해해주지 않는다. 혼자 있고 싶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고는 며칠씩 말을 안 하죠.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서 그런지 몇 번 가더니 효과도 없는 것 같다고 돈이 아깝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부부 상담도 중단을 하게 되었죠. 상담을 받는 2달 기간 중에도 여전히 까탈스럽고 예민하게 굴었고 싸우면서 혼자 있고 싶다는 소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살아라 하면서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남편도 그러자 하더니 며칠이 지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 갑자기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잠잠하게 지나갔었는데 지난주에 또 죽상을 하고 아프다고 짜증을 내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퇴사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은 며칠 동안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고는 또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싸우면 항상 남편은 말 안 하고 제가 먼저 풀어줬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 마음이 안 생겨서 똑같이 해줬더니 일주일이 넘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서 없지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정말 엉망진창이다 싶네요. 내가 지금까지 뭘 고민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능력, 성격 뭐 하나 멀쩡한 게 없구나 하고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확실히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남편이 반대해서 안 가졌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애 안 낳길 참 잘한 거죠.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다고 아이를 못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이혼하는 게 답이겠죠. 사람 안 바뀌는 거 알면서 그리고 이혼이 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기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둘이 친구처럼 사이좋게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만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뭐해요? 남편이 수준 미달의 인간인데 40살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면모가 어디 있어요? 본인 멋대로 하려고만 하고 참는 것도 모르고 경제관념도 없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거기다 먼저 사과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끝내세요. 두 번째, 짜잘하게 아픈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걱정하지 매일 아프다 하면 또 시작이다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그렇다고 자기 몸을 알아서 운동을 하기라나 영양제를 챙겨 먹기라나. 운동은 귀찮아서 못하고 영양제는 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아주 개짜증이 납니다. 세 번째, 남편이 아이 갖길 반대한 이유를 알겠네요. 자기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아기가 생기면 찬밥 신세가 되니 그런 겁니다. 완전 개진상이네요. 네 번째, 일 그만두는 순간 재취업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몇 달 못 버틸 듯 하고요. 여기서 이혼 안 하고 넘어가면 평생을 님이 돈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할 겁니다. 빠른 선택 하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제 남동생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하네요. 당장 버려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런 성격은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불편해도 온갖 신경질에 지 몸이 좀 아프면 남 탓을 하죠. 가족 탓에 조상 탓까지 하는데 피를 나눈 가족도 정말 못 견디게 짜증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 어서 빨리 끝내세요. 같이 있는 사람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저렇게 맨날 아프고 예민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님이 결국엔 암 걸릴 거예요. 원래 저렇게 예민 종자들이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하는 예민 종자들이요. 5살짜리 애가 징징대는 건 애라서 이해가 가는데 나이 살 처먹은 사람이 저러는 건 못 배워 처먹은 겁니다. 그냥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일곱 번째,
저렇게 본인이 최우선이라 아이를 못 갖게 하고 매일 아프다 징징거리며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혼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도 본인이 그럴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말까인데 님 남편은 글렀습니다. 글만 봐도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차라리 혼자 있으면 피곤하지라도 않죠. 애 안 가진 게 신의 한 수라 느껴집니다. 아프다고 퇴사하는 것도 솔직히 님을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서 아프든 말든 냅두시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